김 박사님, 예. 왜 계속 쏴요? 이제 끝났잖아요, 개발. 그만 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런 것들을 위시풀 싱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우리가 뭐 남북 대화를 제안하고 무슨 싱킹이요? 위시풀 싱킹.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희망적인 생각. wishful. 한국말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영어 발음을 가지고 난 지나치게. wishful 그랬고, whisper 이렇게 속으로 휘바람을 불다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가지고 한국 예. 발음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예. 시비를 거는 건 약간의. 차라리 호프풀 하게 되면 조금 더 알아들 뻔했어요. 그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돼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근데 무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북한이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희망 섞인. 예, 그러니까 어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면은 예.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위태롭게 않게 되는 건다. 근데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상대의 생각을 모르면 50번 이기고 50번에 진다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아는데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북한은 98년도에 이른바 우리가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만 북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광명성 1호라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쏴왔어요. 그때는 이제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런 미사일을 쏜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계속 키워온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미국하고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 협상을 합니다. 예. 근데 두 번에 걸친 미사일 협상이 한 번은 클린턴 정부 때 있었던 거는 어떤 미국의 책임으로 미사일 협상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때 있었던 북한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협상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행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미국하고 단판을 짓는 게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와 북미 평화 협정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래서 이거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라 하냐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 안 쏴야 되고 이런 도발 안 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이렇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은 자기들의 미사일 기술을 최종 확증하기 위해서 예.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7월 4일날 그 얘기 했잖아요. 7월 4일도 그 얘기를 했고 그 5월 29일 날 발사할 때도 예. 그 다음엔 더 큰 선물 보따리가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치겠어. 그다음에 이번 7월 28일 날 발사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에게 엄중 경고하기 위해서 발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이 긴장하고 있죠, 지금. 사실 뭐 사정거리가 이렇다는 거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핵폭탄 보유한 것보다도 핵실험한 것보다도 ICBM 실험한 게 훨씬 더 신경 쓰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현재, 이렇게 저는, 사정거리는 예.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는 것과 저는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냉정하게 보자.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 본토에 도달했는데 이게 지금 구분응선을 넘은 건데 언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을 가지게 될지 모르는 예. 그런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미국의 국가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게임 체인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는 그동안의 미국하고의 적대적 대일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예. 이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의 미사일을 지금 날려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위협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적어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의 도시 몇 개가 북한의 공격 대상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그렇죠. 오긴 미국 왔네. 입장에서는 매우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이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그 백악관 NSC와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언젠가도 참 정부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 그 다음에 북한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북한의 의도 파악.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단다면은 이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책. 그래서 강경책은 무엇이고, 예. 그다음에 온건책은 무엇인가, 협상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걸 말씀을 해주시죠. 개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대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데 NSC에 일단 대응팀을 그 태스크포스 팀 만들 거고 예. 어느 정도인지 팩트 체크를 할 거고 예. 그다음에 북한의 그런 의도 의도가 파악할 도대체 거고. 뭐냐 그다음에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예. 이러면 완결판이 나온 건데 일단 팩트 체크는 이제 미국의 안보실 자문위원 갖고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말 안 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안보실 자문위원 왜 가있지?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군사 위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기술적인 것들을 측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NHK에서 이번에 발사하는 것들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그 물체를 뭐 촬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광을 예. 그 육안을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에서? 근데 그런 관련된 이제 어떤 자료들이 미국에 다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7월 4일 날 발사한 것도 이것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인지 아직 분석을 하지 안 끝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의도 파악을 하려면은 그거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 접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밀 접촉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미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번에 걸쳐서 북미 미사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북한이 이른바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페리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야 페리 보고서대로 너희들을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하자. 대신에 미사일 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였죠. 예. 그리고 가장 큰 접촉은 당시에 제 기억에 99년을 생각하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년에서 6년 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네. 그렇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진타오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차례에 걸쳐서 북미 미사일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1년 12월 19일 날 미국이 이제 내일 모레 21일 날 북미 협상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했는데 김정일이가 죽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이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타민 비롯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북한 인공위성을 발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미사일 안 쏜다 그랬지 뭐 인공위성 안 쏜다 그랬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그게 좌절됩니다. 근데 어쨌든 두 차례 북한하고 미국하고 클린턴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 때 미사일 협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이 협상의 자료들을 다시 좀 뒤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북한하고 비밀 접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예. 교수님. 예.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이제 난감한 상황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도대체 그리고 이제 지금 아무하고도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이. 작년 7월서부터 그 미국과 비밀 접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올해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북한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어디까지 둘이 접촉하고 있는지 북한 입장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바지 사장, 너네 대한민국 빠지고 진짜 사장 나. 우리 협상하려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협상하려니까 미국 니네 이제까지 우리보다 힘 세다 그랬지. 무슨 얘기야? 무기 똑같아. 1대1로 붙어. 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 7월 중순에 우리가 대북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7월 27일까지 그 시한이 또 미사일 발사는 그날까지였었어요. 예, 그래서 7월 21일 날 판문점에서 보자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뭐 베를린에서도 구상을 발표하셨고 대통령께서. 그런데 북한이 전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반응한 게 7월 15일 날 노동신문에서 그 비정치적인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인 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개인 필명의 노동신문 기사가 실린 게 전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응대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미 미사일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데 7월 27일 미사일 쏴야 되는데 물론 다음날 28일 날 쐈습니다만 근데 우리 쪽에서 대화 제의했을 때 북한이 이거 받아들이거나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이거 미사일 완성될 때까지는 대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북한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대화 제의한 것은 그건 너무 그 성급한 제안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이 프로그램 물론 진행 과정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제안은 정확하게 제안했어요. 예.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받은 거죠. 6.15 14의 원칙을 이행할 계승하자. 것이냐 개선할 것이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통일의 대강이다. 예. 두 번째 비정치적인 게 그것도 중요하나 정치 군사적인 대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 군사대화 하자 하자 제안했고 그랬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의 가장 큰 논리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간 대화 제의는 굉장히 그건 일리가 있는데 예. 그 이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입장에서는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다 노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한일 군사정보 뭐 보호협정했고 일본이 우리한테 그 정보를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지난 9년 동안 이 이른바 보수 수구 정권이 완전 한 라인을 단절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고. 근데 과거에 우리 그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는 예. 비공개 접촉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보가 어느 있었잖아요. 나라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또는 정부 쪽에서 어쨌든 북한하고 접촉을 했었어야죠. 이거는 대통령께서 2년 전에 당대표 시절에도 이미 그 광복 70주년 때 예. 말씀하신 그 구상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예. 그때도 공식이건 비공식이건 남북은 대화를 해야 된다. 예. 이걸 매우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응하지 않는 형국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는 못할지 모르지만 비공식적으로 북한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그건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그거 참, 난 진짜 문재인 대통령도 억울한 게. 아니, 9년 동안 깽판 쳐놓고 지금 또 똥바지 혼자 다 쓰고 있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 아니에요? 제대로 ICBM 할 때까지는 좀, 비공개 접촉 제안하면 그걸 받을까? 북한이? 아니, 비공식 접촉이라는 것은 예. 아시다시피 우리 옛날 삼국지를 보더라도 알지만 한창 전쟁 중에도 비공식 접촉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왜 서로 정치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공식 접촉을 하려면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뭐 니들이 잡아고 간첩죄로 누트 말든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 북한 사람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김창수 박사. 장수 원장님이었을까? 그리고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인데. 아까 김창수 박사는 북한에 가면 간첩죄로 엮갖고 구속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가장 신뢰받는 사람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도는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 원장님이 가신다면 가장 적격이다 이런 생각이 북한 애들이 불현듯 북한 들었습니다. 애들이 자기들보다도 좀 덜 먹은 것 같아갖고 이렇게 이런 분을 어떻게 감옥에 넣겠어. 그냥 오면 야 누가 감옥 넣는다고 와갖고 그러면 니 참 저 봐라 우리 북조선 인민들보다도 더 곤고하게 사는 것 같은 저분을 어떻게 감옥에 넣겠냐 이거를. 어떻게 비공식 접촉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왜 비공식 접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직접 갈 의향이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이. 제가 가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피지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국가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당의 목표, 북한 당우위 사회니까 첫째는 미국하고 맞짱 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북한은 반미 자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한하고는 민족 대화합을 하자 이겁니다. 그럼 현재 북한은 이 첫 번째 문제 미국하고 맞짱 뜨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로 그 구분선을 넘었다. 남한은 여기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를 하겠다. 비핵화도 하고 평화체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는 한국은 끼어들지 말아라.
지금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미국하고 고분동선 넘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한국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네,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남북 대화, 남북 교류에서 북한은 전민족 대화합을 하자, 전민족 대단합을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이 전민족 대단합이라는 거 뭐냐면은 북한이 하는 이른바 그 반미 자주에 대해서 예. 남한이 다 동의해라, 전민족이 다 동의해라 이거고 그리고 통일 방안에 대해서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민족이 다 뜻을 모으자 이겁니다. 북한이 말하는 전민족 단합은. 근데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남북 경제협력이라든가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평창올림픽에 참여라든가 이렇게 조금 말랑말랑한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구성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접근법하고 북한이 생각하고는 접근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서 안 맞는 거죠. 미국하고 관계에서는 북한은 우리가 끼어들려 그러면 우리가 야 비핵화 하자 평화체제 같이 논의하자 그러면은 니네 빠져라. 빠져라. 당사자는 미국이다. 그리고 너네들은 왜 미국한테 가가지고 뭐 가서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가지고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야 너희들이 민족 자주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협력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할이다. 두 번째로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만 제시하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만 하면은 지난 수십 년간 아무것도 안 풀렸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라든가 노무현 정부 때라든가 다 경제협력도 하고 민간교류도 하고 그래서 풀렸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 똑같진 않지만은 그와 유사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풀면서 그러면서 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일정하게 섞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의 접근법의 차이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접근법의 차이를 좁히고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찾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려면 결국 누군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접근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왜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미국을 상전 모시듯이 하느냐. 왜 남북관계 개선하자는 것을 베를린에서 하느냐. 민족 문제인데 이렇게 네. 좀 따지고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미국하고 이야기한 아니다. 거는 그렇죠. 상전 모시는 게 아니다. 아니 햇볕 정책 때도 얼마나 처음에 반발했었어요. 네, 우리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네. 2년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설득을 했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미국 갖고 자 우리 북한 끌어낼 테니까 그렇죠. 너무 몰아붙이지 마라. 네. 지금도 아니 당신들 제재 갖고 안 되지 않았냐. 적절한 제재하고 그다음에 대화할 수 있는 키는 우리한테 줘라. 여기까지 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갖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 아이 우리 다 완성됐는데 무슨 설득이야. 완성 끝난 다음 하자. 이런 의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깝깝하네, 지금 진짜. 예, 계속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막 던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하고 구분선을 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의 이런 방법이 일견 타당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북한이 미국과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북한도 위시풀 싱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점에서 북한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첫째는 7월 4일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그때 막 미사일 쏘면서 앞으로 또 독립절에 뭐 선물 하나 보냈는데 선물 보따리 갖다 주셨어요. 만족 못하면은 불만족해서 앞으로 또 크고 작은 보따리 계속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의 염장을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미국 북한하고 협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결국은 강대강의 충돌로 가는 방식을 택하는데 그게 두 번째로 이제 그게 북한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는 거는 미국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트럼프가 설사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협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여론을 조성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우리의 영토를 침입하려고 하는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북한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또 강경여론, 그 전쟁 불사여론이 이제 매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미국에게 어떤 위협을 하는 그런 구분선을 넘었단다면 이제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런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해가지고 대화가 돼서 문제가 극단적인 방법으로 안 풀리게 만드는 그런 게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희관 교수님 2007년도에 보면은 그 정상회담 앞두고 막 그때도 교착 상태에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화영 의원 보내고 막 그 밀사를 계속 보냈거든요. 밀사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반공개 그런 라인을 계속 보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에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전화선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전화선은 그 서해부터 동해까지 약 30여 개 전화선이 그대로 연결돼 있고요. 통화가 돼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안 받을 뿐입니다. 그걸 이제 끊겼다고 표현하는 거죠. 네, 전화선에 스위치를 올려야지 이게 되는데 스위치를 안 올려놓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북한에 배가 뭐 표류해가지고 그걸 뭐 선원들을 뭐 돌려보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대북 제안 같은 거 할 때 판문점에 가가지고 확성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북한 애들 나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확성기 방송하는데 지금 내 사람들 돌려보낼 테니까 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7월 17일 뭐 할 테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북한 군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북한 상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걸 안 돼요. 그 북경 가면 평양행 저게 있잖아요. 비행기. 예, 고려항공이요. 고려항공. 예. 그거 타고 그 여기서 김창수 박사가 대통령 친서 갖고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근데 비행기 못 타요? 못 타게 하나? 아, 지금은 북에서 민간인이 북으로 들어오는 것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대 보러 가서 탔든지 아니면 단독에서 그 열차 타고 들어가고 나 그 특사로 만나러 왔다. 그 이제 북의 허가증을 받아야 들어가는 건데 그게 안 못 되기 들어오게? 때문에 예. 장사하는 사람들도 요즘 못 가요. 이제. 네,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상황이네 진짜. 예. 그런데 북한에 이제 뭐 중국의 대사관이 있는 거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그런 거죠. 그러면 예. 다 라인이지. 아니 그다음에 또 뉴욕 가면 예. 뉴욕에도 그 주 유엔 그 예, 대사 북한 대표부가 있는 왔잖아요. 거고. 그거 가서 만나고 예. 그런 그거밖에 지금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북한 무대뽀를 해도 만나야지. 예.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현재도 존재한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뭐 베이징 대사관도 물론 있지만 거기 예. 너무 공식적이라 어렵다면 뭐 심양에는 심양에 또 있잖아요. 미나협 대표부가 예. 나와 있으니까 예. 북측에 남북교류 협력 차원에서 미나협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뉴욕에 가서 현재 할 수 우리 그 민간 대북 그 사업하시는 민간 단체들도 예. 심양을 통해서 팩스를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채널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노크를 해야 되네. 예? 공개적으로 뭐 마음만 먹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의사를 전하고 받고 과정은 진행할 수 있지 현 않을까. 정부 입장은 어때요? 그 이렇게 비공개 라인을 활성화 살려야 된다 이런 위기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 분위기가 예. 뭔가 비공개적으로 접촉을 하면은 뭐 그게 큰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지금은 그런 건 정치적으로 아니죠. 예,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 저는 뭐 정부에서 이제 대체 북한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북한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과 베를린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북한의 대북 대화 제의를 했던 그 우리의 생각은 뭐다. 이걸 북한한테 말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똑같이 또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하고 하기 위해서 막 미사일 막 쏴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막 약 올리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 너희들의 목적을 100% 달성하기 힘들다.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도움이 될 테니 이렇게 해라. 함으로써 어떤 우리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국면을 푸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했던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네.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반도 문제 지금 오랫동안 아직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착되는 거는 당장은 우리가 복잡하게 꼬여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시작할 때 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마리 찾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한 것이죠. 그래도 깝깝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미국 9년 동안 단절시켜 놓은 게 이렇게 진짜 그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그렇게 겉으로 싸우면서도 비공개 라인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대화할 때 답답한 상황에서 대화는 될 거야. 니네 무슨 생각이냐 도대체. 그러면 남준 당신 무슨 생각이야. 사드 왜 배치했어. 니네 YCBM 왜 쏴. 이 얘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언론만 보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칠게 지금 우리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면은 어떤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것을 북한 내에서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베를린 선언도 하고 막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의 최고 존엄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소한 좀 경청하고 존중하는 또 단일팀 제안한 것도 북한이 그걸 안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존중해 주는 이런 어떤 자세를 북한이 취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아까 처음에 이제 진인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수용성 여부 문제도 좀 검토해보고 정확하게 검토하고. 그러면서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남북한이 서로 접근 방법이 지금 너무 알겠습니다. 다른 딴 길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년간 단절되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북무시 전략,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압박 전략이 결국은 남북의 한 날까지 다 끊어버리고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한반도의 상황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공개적인 대화는 대화지만 비공개 선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 한 라인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라는 판단하면서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맥이 다 빠지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미국하고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 협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에 걸친 미사일 협상이 한 번은 클린턴 정부 때 있었던 거는 어떤 미국의 책임으로 미사일 협상이 시행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오바마 정부 때 있었던 북한하고 미국하고 미사일 협상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행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미국하고 단판을 짓는 게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와 북미 평화협정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래서 이거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라 하냐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안 쏴야 되고 이런 도발 안 해야 되고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굉장히 불편하지만은 이렇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북측이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은 자기들의 미사일 기술을 최종 확증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7월 4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7월 4일날도 그 얘기를 했고 그 5월 29일 날 발사할 때도 그 다음엔 더 큰 선물 보따리가 있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치겠어. 그다음에 이번 7월 28일 날 발사했을 땐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에게 엄중 경고하기 위해서 발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이 긴장하고 있죠, 지금. 사실 뭐 사정거리가 이렇다는 거는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핵폭탄 보유. 김 박사님. 예. 왜 계속 쏴요? 이제 끝났잖아요, 개발. 그만 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런 것들을 위시풀 싱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우리가 뭐 남북 대화를 제안하고 무슨 싱킹이요? 위시풀 싱킹.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희망적인 생각. wishful. 한국말 발음도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영어 발음을 가지고 난 지나치게. wishful 그래갖고 whisper 이렇게 속으로
뭐 휘바람을 불다 이런 거. 어?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가지고 한국 예. 발음도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예. 시비를 거는 건 약간의 차라리 호프풀 하게 되면 조금 더 알아들 뻔했어요. 아니 그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돼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근데 무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북한이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희망 섞인. 예, 그러니까 어떤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피지기면은 예. 백전불태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위태롭게 않게 되는 건다. 근데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상대의 생각을 모르면 50번 이기고 50번을 진다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아는데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북한은 98년도에 이른바 우리가 대포동 1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만 북한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광명성 1호라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미사일을 쏴왔어요. 그때는 이제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런 미사일을 쏜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인공위성을 발사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계속 키워온 거죠. 이제 같이 두 번에 걸쳐서 북미 미사일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북한이 이른바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그때 클린턴 대통령은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을 대북정책 조정관을 명합니다. 그래서 페리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야 페리 보고서대로 너희들을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하자. 대신에 미사일 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가장 큰 접촉은 당시에 제 기억에 99년을 생각하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북미 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년에서 6년 후에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유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했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호진타오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 차례에 걸쳐서 북미 미사일 접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1년 12월 19일 날 미국이 이제 내일 모레 21일 날 북미 협상의 결과를 발표하겠다 했는데 김정희가 죽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달에 이제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타민 비롯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북한 인공위성을 발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미사일 안 쏜다 그랬지 인공위성 안 쏜다 그랬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그게 좌절됩니다. 근데 어쨌든 두 차례 북한하고 미국하고 클린턴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 때 미사일 협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이 협상의 자료들을 다시 좀 뒤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북한하고 비밀 접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짜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 그 다음에 북한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북한의 의도 파악.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단다면은 이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책. 그래서 강경책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온건책은 무엇인가, 협상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걸 말씀을 해주시죠. 개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대책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데 NSC에 일단 대응팀을 태스크포스 팀 만들 거고 어느 정도인지 팩트 체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럼 의도가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러면 완결판이 나온 건데 일단 팩트 체크는 이제 미국의 안보실 자문위원 갖고 얘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말 안 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안보실 자문위원은 왜 그랬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미국의 군사 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기술적인 것들을 측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NHK에서 이번에 발사한 것들이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그 물체를 촬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광을 육안을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네, 그런 관련된 이제 어떤 자료들이 미국에 다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7월 4일 날 발사한 것도 이것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데 어느 정도 기술인지 아직 분석을 하지 안 끝냈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의도 파악을 하려면은 그거는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 접촉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밀 접촉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미 과거 사례를 본다면은 북한은 아까도 미국보다도 핵폭탄 보유한 것보다도 핵 실험한 것보다도 ICBM 실험한 게 훨씬 더 신경 쓰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현재 이렇게 저는 사정거리는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미국 본토에 도달한다는 것과 저는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그게 있다고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하게 냉정하게 보자.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 본토에 도달했는데 이게 지금 구분응선을 넘은 건데 이게 언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적 기술을 가지게 될지 모르는 예. 그런 불안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미국의 국가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게임 체인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라는 그동안에 미국하고의 적대적 대일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예. 이제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수준의 미사일을 지금 날려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위협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적어도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의 도시 몇 개가 북한의 공격 대상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이 그렇죠. 오긴 미국 왔네. 입장에서는 매우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미국이 이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그 백악관 NSC와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상황에 이른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언젠가도 참 전국구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